자, 안철수가 박원순의 조문 논란에서 한 축을 형성하면서 조문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지만은 별도의 조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위공직자의 인식과 처신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공무상 사망도 아닌데 5일장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안철수는 2011년 10월 달에 열린 보궐선거에서 이 자신의 10분의 1의 지지에 불과하던, 그때 안철수가 절정기였죠. 박원순에게 후보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원순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했지요. 그러다가 2018년에는 지방선거에 자기도 출마했지만은 3등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야권에서 안철수가 통합후보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안철수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막말, 성추행 등 가진 자 있는 자 행세하는 자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하며 박원순의 장례식 형식과 조문의 논란이 많다. 이 정권 사람들의 고위공직과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표리부동이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사회적 지향점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이 정권에 있어서는 가진 자 있는 자 행세한 자들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 비판을 지금 거칠게 했습니다. 부동산 막말 성추행 도덕적으로 완벽히 타락한 정권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지금 통합당 내부에서 박원순에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양보했던 안철수를 데려와 가지고 통합후보로 내세우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2018년에 김문수와 단일화 협상을 벌인 적도 있는 만큼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야권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조소를 금할 수 없는데요. 제가 안철수를 검증한 사람입니다. 안철수는 뒤에 이명박 쪽이 있다라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고 거기서 이명박 아바타라는 내용이 나왔고 안철수의 BW나 유학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고 고발당했던 사람입니다. 안철수한테요. 자, 그런데 안철수가 지금 박원순을 당선시켜서 도왔지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2012년 대선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당도 제대로 없으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문재인하고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정몽준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이라는 저 세력과 단일화를 들어가면 그때는 결론이 어떻게 될지 뻔한 겁니다. 결국 단일화 여론조사도 까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연찮게 울면서 사퇴했어요. 저는 안철수를 배후에 조정한 정파가 따로 있다라는 부분에 지금도 굳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이용해서 박근혜와 문재인 사이에 일종의 이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움직였던 부분이죠. 그러고는 들어가 놓고는 또 한 열흘쯤 도와주지 않고 애먹이다가 문가리우스가 안철수 집 앞에서 눈 오는데 용산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그러다가 또 도와주러 갔습니다. 또 도와주러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막판에 이제 또 이 활동도 소극적으로 하다가 또 광화문에서 나서가지고 또 문가리우스를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뒤에 문가리우스와 집권 이후에 서로 당은 자기한테 맡긴다 나눠 먹자라고 했다라는 논란이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문이 떨어졌죠. 자, 떨어진 뒤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2014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당을 만든다 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을 만들었는데 그 당을 가지고 또 합당했습니다. 김한길이가 대표있던 민주당과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지당 이름으로 바꿨지요. 그래갖고는 공동 대표를 하다가 지방선거에서는 이겼지만은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또 쫓겨났습니다. 그러고는 문가리우스가 다시 당 대표가 되니까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그러다가 2016년에 국민의당이 한 40석 얻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 이후에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출마를 안 했으면 보수의 표가 모였을 겁니다. 홍준표가 24, 안철수가 22 이래 나왔잖아요. 문가리우스가 41%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표를 합쳤어도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보수 전체 표가 안철수가 안 나왔다라면 30%, 30 몇 프로는 나와서 차이가 별로 없었고 이렇게 보수가 지리멸렬하게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와가지고 끝까지 뛰면서 결국 오늘날 보수가 이렇게 지리멸렬해지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당 안에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또 김문수하고 안철수가 표를 또 갈랐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이 또 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안철수가 몇 번을 영업방해를 했냐. 한번 보세요. 박원순을 밀어가지고 당선시켰죠. 나경원이 떨어졌죠. 박근혜까지 나섰는데도. 그 다음에 대선에서 또 2012년에 문가리우스를 밀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에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 한국 그 새누리당을 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17년 대선에서 또 자기가 출마해서 표를 갈랐죠. 2018년 또 지방선거에서 또 표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철수는 5번 이상을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고 교란시키는 역할을, 문가리우스 쪽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어요. 근데 지금 저쪽에서는 안철수는 용도 폐기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와서 보수 후보로 안철수를 낸다. 참 진짜 개같은 게 정치입니다. 저는 안철수가 통합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까지 5번도 넘는 지금 좌파 진영에 힘을 실어줬거나 보수 진영에 표를 깨거나 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제 보수의 또 이 비대위원장이 김종인이라고 안철수까지 나와서 보수의 통합 후보요. 그럴 바에야 보수 문 닫아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할 사람도 없고, 예? 시장 후보 할 사람도 없으면 그게 뭘 하고 존재합니까? 문 닫는 게 낫지요. 코미디 좀 그만하기 바랍니다. 자, 윤 총장에 대해서 뭐 저한테 요즘 이런저런 뭐 물어보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제가 이 정치적인 판을 적어도 해석하거나 이렇게 훈수 두는 데는 저는 뭐 상당히 도가 좀 텄다고 나름 자부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안에서 계속 있게 되면 안에 있는 부하들도 이제 우습게 알게 되고, 정권은 그야말로 이제 윤 총장에게 점점 무리한 일들을 시키거나 점점 더 조롱하거나 희롱하거나 그야말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망신이 가속화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추미애가 채널A 검언유착 그 사건이 뭘 대단한 거라고 그거 갖고 법무부 수사 지휘를 했겠어요? 공개 망신을 주겠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윤석열이 지지율이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7%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안철수 3% 그리고 홍준표 1% 등에 비해 이제 보수 주자로서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국민들이 기대할 때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부터 이 기대하는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죠.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그만둘 때는 과감하게 현 사태에 대한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만둬야 된다. 이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 양반하고 정치하려고 뭐 어떻게 하라 마라가 아니라 과감하게 던질 때는 던지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뭘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던지라고 한 겁니다. 이미 삼성의 수사심의위원회 발표가 났을 때 그 주에 던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추미애에 의해서 수모를 겪을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국민일보에 보면 윤석열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상처만 남은 검찰. 지휘권 상실의 버팀목 역할이 흔들거리고 조직은 서로 편파 수사를 제기하며 얼룩져가고 있다. 자, 수용 불수용의 문제가 아니었다. 총장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윤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되었다는 선언으로 마무리된 뒤 검찰에서는 이제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애초부터 총장에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복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 내부의 결론이 이렇다면 선택지가 없기 전에 던졌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한테도 많은 사람이요, 문자를 보내고 이래가지고 왜 자꾸 그만두라 하느냐 저냐 하는데, 적어도 이런 판을 읽는 수는 제가 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책무를 일선 수사팀에 대해서 정권이 외압을 할 거니까 그 방패막이다라고 해서 윤 총장이 존재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버티면서 문재인 쪽을 수사 좀 해봐라.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가 이미 봤죠. 그러니 윤 총장에게 수사팀과 법무부가 모두 자신의 지휘권 박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윤 총장은 9일 아침까지도 전직 검찰총장 등 원로를 자문을 얻으면서 고심을 했대요. 그렇지만은 그날 장관의 지휘권으로 이미 지휘권이 상실되었고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됐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그야말로 깨갱했다, 굴복했다라고 정리되고 난 이후에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이미 자신의 지휘권이 상실됐다라는 말 자체가 법무부와 대검 간의 강대강 대치에서 매우 무기력한 결론이었죠. 자, 그래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면서 지휘권이 상실되었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 지경까지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거나 지휘권 상실권에 저항을 해서 싸우는 것이 맞은 거죠. 그래서 총장이 무효라고 추미애의 지금 지휘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려 해도 무의미하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윤 총장이 1년 전 인사청문회 때 총장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정치 외압으로부터 정당한 수사를 지키는 게 본업이다. 그래서 검찰에 버팀목이 돼주겠다 했는데 수사팀이 검찰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 괴로운 상황에 처하면 버팀목이 돼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일은 수사팀과 법무부가 한 목소리였던 데 가깝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 총장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등을 돌린 수사팀, 이 수사팀이라는 게 뭡니까?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죠. 이미 중앙지검 수사팀도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채널A 검언유착의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이렇게 사법 처리하려고 달라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한동훈을 왜 건드립니까? 윤 총장을 건드리는 거지 한동훈이가 잘못해서 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한동훈이가 윤 총장의 오른팔이니까 한동훈부터 건드려서 윤을 끄집어내겠다고 하고 애초부터 함정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윤은 후배를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직을 걸 사람인데 왜 고심을 하겠느냐 그랬는데, 그런데 이번에 결과로 보면 실질적으로 뭐가 남았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고위 간부들 속에서는 이번 사태가 창피하다, 조직을 떠나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윤 총장이 입장을 밝히고 더 망가지기 전에 던지는 것이 제가 볼 때 본인을 위한 길이다.
또 그것이 향후를 기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마지막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